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금 대선을 앞두지 않았다면 북한과 중국 등이 합의를 희망하며 협상장에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았다면 두 가지 일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먼저 주가 지수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며 이미 일부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또 다른 일은 이란과 중국, 북한 등 모두가 합의를 희망하며 첫날 24시간 이내에 협상 테이블에 있을 것이라면서 이들 세 국가가 지금은 지켜보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당선됐다면 미국은 오랫동안 전쟁을 벌이고 있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사안에 있어 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재선 성공 시 의제와 최우선 과제에 대한 질문에는 경제 발전과 함께 동맹국들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꼽으면서 동맹국들이 수년 동안 미국에 바가지를 씌우고 있으며 이들이 체납된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그들은 우리의 동맹국이고 모두가 그들을 훌륭한 동맹국이라고 말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동맹국들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스펜 안보 포럼에 참석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에 초점을 둔 안보 정책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따른 미군 재배치 계획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특히 최대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동맹과의 공정한 분담도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스펜 안보 포럼에 참석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이란과 북한이 현재의 위협이라는 점은 명백하지만 동시에 미래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자신은 여러 도전 과제들 사이에서 매일 선택을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의 위협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지목하고 국방 전략에 명시한 최우선 위협에 따라 미군 재배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충분한 자원과 역량 보장이 최우선 사안이며 다른 모든 위협들에 대한 억지력 제공은 차순위라고 밝혔습니다. How do I make sure that I have sufficient resources, capability in that theater to compete with China, first of all, and secondly, deter any type of conflict. 에스퍼 장관은 그러면서 중국과의 경쟁은 단순히 인도태평양 사령부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다층적이고 전지구적인 범위이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이 국방 예산의 2% 분담이 공정하다고 해왔지만 솔직히 자신은 그 이상을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We said the fair share is 2%. Frankly, I think it should be more than that, depending on how wealthy a country is. 또 이 같은 기준은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 동맹국들에게도 일관되게 이야기한 것이라면서 최대 위협은 공동 대처 사안이며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 요구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어 최근 호주, 일본과의 대화를 통해 영내 동맹국들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공감했다면서 중국과의 대처를 위한 영내 동맹국들의 공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징용 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재에 나설 뜻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굳건한 미한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일 간 분쟁을 해결하는 데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제철에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하겠다는 한국 법원의 결정이 공시 송달을 통해 일본 측에 통보된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한일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맡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5일 VOA에 한국과 일본은 이 민감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두 나라 모두의 친한 친구이자 동맹으로서 두 나라의 문제 해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제3구심에서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일본 제철이 이 판결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일본 제철과 포스코의 비상장 합작법인인 P&R 주식의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에 관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 1,075주에 대해 압류를 결정했지만 일본 정부가 자산 압류 결정문을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하자 포항지원은 올해 6월 1일 관련 서류의 공시 송달 절차에 들어가 그 효력이 지난 4일 0시를 기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주일 안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현금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일본 정부도 관세 인상과 비자 발급 요건 강화,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등 맞대응에 나서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는 이 같은 갈등 국면과 관련해 북한을 비롯한 영내 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데 삼국 공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미한일 세 나라의 상호 관계와 3자 관계를 강하고 긴밀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면서 세 나라가 북한의 도전을 포함한 공동의 영내 도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다른 우선순위에 직면해 있다는 현실적 이유를 들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한일 간 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관계 개선을 촉구하면서도 두 나라 현안에 직접 개입하는 것에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데이비드 스테일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문제 등 한일 간 갈등이 고조됐던 지난해 7월 일본 NHK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갈등 상황을 중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고 당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도 지금은 두 나라 관계에 개입할 때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동맹 관리를 위해 한일 갈등을 중재할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의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해 9월 한일 갈등에 대한 미국의 중재 역할을 촉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특별 봉쇄령이 내려진 개성시에 식량과 생활보장금을 특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지원 결정을 내린 정무국 회의를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는데 국제사회의 지원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에서 월북한 탈북민 출신 남성에 대한 코로나 감염 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정찬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6일 국가 최대 비상체제에 따라 완전 봉쇄된 개성시의 방역 상황과 실태 보고서를 분석하고 봉쇄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식량과 생활보장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정무국 회의를 열고 식량과 생활보장금을 당 중앙이 특별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와 관련한 긴급 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 부분에 지시했다고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부터 개성으로 월북한 탈북민의 코로나 감염이 의심된다며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최대 비상 체제로 전환하는 특별 경보를 발령하고 개성시를 완전히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로 의심된다고 했던 해당 월북자의 정확한 검사 결과는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월북자와 1차 또는 2차로 접촉한 3,600여 명을 격리했다는 내용을 세계보건기구 WHO에 보고했다고 에드윈 살바도로 세계보건기구 평양사무소장이 VOA에 밝혔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능력을 갖추지 못한 북한에게는 선택지가 차단과 봉쇄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도시 전체에 대한 격리 상황이면 주민 피해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개성시 격리 조치는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거의 3주 동안 도시 전체를 격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난 2016년 신설된 정무국 회의가 김 위원장 주재로 열린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은 의도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위원장이 자력갱생을 강조했지만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사태에 이어 최근 장마 피해까지 겹치면서 내부 결속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민심의 이반이나 그런 불만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김정은이 지도자가 혹은 당과 국가가 얼마나 지금 그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라는 걸 열심히 지금 과시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탈북민 월북 사건 이후 북한이 지속적으로 개성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를 제기하는 배경에는 경우에 따라 한국 책임론을 꺼내들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들어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계속해서 개성의 방역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탈북자 월북에 따른 코로나 확산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고, 북한 내에 코로나19가 확산됐을 경우 그것을 한국 책임으로 전가시키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봐야죠. 북한은 연일 계속되는 폭우와 홍수 위협 속에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봉쇄된 도시의 주민들의 생활까지 압박을 받으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정찬배입니다. 미국의 지속적인 외교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탄도미사일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으며 정교한 시험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빅토리노 머카도 미국 국방부 전략담당 차관보는 4일 열린 우주 미사일 방어 심포지엄에서 북한의 미사일 수준에 대해 미국 본토와 동맹을 위협할 수 있는 핵 능력을 갖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공격적인 노력을 진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머카도 차관보는 이어 북한은 미국의 지속적인 외교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대하고 국제적인 제한에도 시험 발사를 하고 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발사 실패를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은 실패로부터 배우고 있고 지속적 발전을 보여주는 정교한 시험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이행 로드맵인 미사일 방어 검토에 대해서는 핵공격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비핵화 대화와 같은 협상 테이블에서 외교적 지렛대를 강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 세계 식량 계획 WFP를 통해 북한의 영유아와 여성 지원 산업에 $1,000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6일 남북 교류 협력 추진 협의회를 열고 남북 협력 기금으로 WFP의 북한 영유아 여성 지원 산업에 $1,000만, 한국 돈으로 약 119억 원을 지원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지원에 대해 올해 초부터 WFP로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 요청이 있었고, 북한에서 가장 도움이 시급한 계층인 영유아와 여성의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1,000만 가운데 $800만 영양 지원 사업에, 나머지 $200만 치료 사업을 통한 식량 지원 사업에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당초 지난 6월 해당 사업에 대한 의결을 추진했다가 북한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